town to town, from London to Taiwa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r soul. 안녕하세요, 한일빌더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우리는 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유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공부를 잘 하지 않을까요? 바로 합리적인 이유가 행동과 실천을 부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결정은 감정을 주관하는 뇌, 변연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반면 합리성과 이성, 언어와 관련된 부분은 뇌의 심피질이라는 부분이 담당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가 너무 안 될 때, 운동이 너무 안 될 때, 너무 하기 싫을 때 쓴소리 영상들, 자극 주는 영상들, 동기부여 영상들 찾아보잖아요. 이 영상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성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을 자극합니다. 감정을 유발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열정,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쓴소리도 하고 자극 주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적인 부분, 아까 제가 변연계 말씀드렸죠. 감정적인 것을 주관하는 뇌의 부분인데 이것이 의사결정, 행동, 실천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쉽게도 언어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언어로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심피질에서 담당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실천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부분, 변연계가 결정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빠는 나의 어떤 부분이 좋아? 나를 왜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사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변연계에서 저지른 일인데 그것을 왜 사랑해? 라고 언어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심피질한테 물어본 거죠. 심피질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 사랑은 변연계가 시켜서 했는데 묻는 것은 심피질한테 왜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는 꼴이니까요. 그러니까 사고는 변연계가 쳤는데 심피질한테 왜 사고 쳤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에 관련된 유명한 짤 있잖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이유가 있냐?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주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실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실천을 결정하는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변연계니까요. 감정을 주관하는, 감성에 관여하는 변연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열망을 끌어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다, 그거는 제가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인 열망이 필요한 거고요. 운동도 잘하고 싶다 이러면 감정적인 열망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 과학적인 근거를 찾더라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성, 이유를 찾지 마시고 말 그대로 말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끌어오르는 벅찬 감동, 그 감정을 원동력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꼭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안 되는 합리적인 이유, 절대 안 되는 이성적인 이유,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열망, 그것이 나를 실천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크게 두 가지 답변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 열심히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편하게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하는 만큼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뜻이죠. 헬스장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핑크 덤벨 들고 휴대폰 보며 깔짝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눈을 뜨고 거친 숨을 내쉬며 핏대 세우고 자신의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중량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죠.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자신의 체중의 몇 배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 훨씬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핑크 덤벨로 깔짝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한심하게 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힘들고 불편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다니요.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은 내가 불편한 시간이고요. 그 강도는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힘들수록 나의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 능력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는 순간을 의미있게 여기고 가치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던 순간들을 떠올리곤 하죠. 이렇듯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은 역설적으로 행복한 일일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조립한 장난감이 부서졌다고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아주 서럽게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부서진 장난감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장난감이 부서지더라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신경 쓰고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참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신 시험 한 과목을 망쳤다고 울고 있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아주 서럽게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시험 점수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 시험 한 번 못 친다고 해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신경 쓰고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업이 실패하고 취업 시험에 실패했다고 울고 있는 한 성인 어른이 있습니다. 아주 서럽게 대성통곡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자신의 실패를 곱씹으며 계속 아무것도 못한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 케이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중요, 귀중하고 요긴함. 한 것이 아닌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를 너무 중요시 여긴 탓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실패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공으로 나아갈 때 도움이 될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 말해 실패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성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가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패에 상심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똥을 잃어버린 것에 상심하고 절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계속 생각나고 상실감이 들고 자신감이 사라져 간다면 따라해 보십시오. 아, 실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개똥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 내가 개똥 같은 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지. 중요한 것은 성공이고 성취야.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나는 알고 있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할 거야.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게 좋은 것일 수 있죠. 모든 손님들에게 정말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요리사가 있다면 그분은 좋은 분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모든 학생들에게 A+를 주는 교수님이 있다면 이분은 좋은 분일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모든 피고인들에게, 범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님이 계시다면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느 차원에서 어느 기준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것이 있어야만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악이 있어야 선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리를 못하는 요리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셰프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학점을 분별 이씨 주는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F를 받고 어떤 학생들은 A+를 받기 때문에 학점이 의미가 있고 신뢰가 생기는 거죠. 또 누군가는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죠.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최악의 형벌도 선고할 수 있는 판사가 좋은 판사입니다. 최악이 존재해야만 최선이 의미가 있습니다. 덧셈만 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천재다 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사회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겁니다. 최고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덧셈만 잘해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면 뭐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이 필요가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오냐오냐
그대로 괜찮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낮춰서 무조건 좋게 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최고다 아닙니다. 그건 대책 없는 위로일 뿐입니다. 마치 덧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대책 없는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악을 인정하는 순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 요리가 맛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요리사는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합니다. 내 환자가 잘 치료가 되지 않을 때 한의사는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내 삶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내 노력과 결과 간에 상관관계가 없거나 약할 때 무기력해집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결과가 같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보통 월급이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크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월급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좀 더 한다고 해서 결과에는 월급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좀 못하고 게으르게 한다고 해서 월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내 노력과 월급이 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기업이나 국가나 월급을 받는 개인의 노력과 성과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투박하게 나누고 간편하게 분류하여 결과를 배분하죠. 그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개인 모두의 업무를 세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선 또 그만큼의 인건비가 드니까요. 사원이면 사원, 대리면 대리, 차장이면 차장, 9급이면 9급, 7급이면 7급 그에 맞게 월급이 배분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보다도 내가 사원인지 차장인지에 따라 9급인지 7급인지에 따라 나뉘죠. 그러다 보면 삶에 회의감이 생깁니다.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바뀌는 것이 없다면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 정력과 감정을 소모해가며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회의감이 오고 허무함이 오며 이게 번아웃인가 싶은 느낌이 오죠. 그렇다고 회사를,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을 내 발전의 수단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월급을 통해 내 노력과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큰 일을 하라는 거죠. 저는 운동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보디빌딩을 좋아하는데요. 이 운동이 참 좋은 것이 열심히 하는 만큼 실력이 느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쇠퇴하는 건 역시 체감할 수 있죠. 내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확 바뀝니다. 상관관계가 큽니다.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은 참 좋습니다. 결과가 가변적이어야 우리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어야 열심히 합니다. 무조건 합격하거나 무조건 불합격한다면 열심히 하지 않죠. 이 가변성은 열심히 하려는 열정을 부르는 동시에 불안감을 부릅니다. 결과가 고정되어 있다면 열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감은 생기겠죠.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인간은 둘 다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살기 원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둘 다 동시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열정은 불안을 동반하고요. 안정은 열정을 죽입니다. 따뜻한 온탕에 있으면서도 시원한 냉탕에 있을 수는 없죠.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하듯 왔다 갔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된 성향을 파악해야 하죠. 나는 열정과 불안을 선호하는가 또는 안정과 따분함을 선호하는가 말이죠. 저는 좀 더 불안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물론 안정이 필요할 때도 있죠. 열정을 추구하다가도 불안에 지치면 안정을 추구하고요. 그러다가 따분해지면 다시 열정을 추구하면 됩니다. 딱 고정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따분하면 따분한 대로 의미 있고 괜찮습니다. 다만 열정도 없이 불안하거나 안정도 없이 따분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오던 일들이 어느 순간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이 조금 무너졌을 때, 조금 금이 갔을 때, 박살이 났을 때 이럴 때 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긴쓰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긴쓰기라는 것은 와비사비라고 합니다. 왜 불완전함, 좀 하자가 있는 것, 그것들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 그것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미학에 관한 건데요.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 미적 관념 이겁니다. 깨진 부분이나 흠 같은 것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방식이죠.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세기경 일본의 쇼군이 자기가 아끼던 이제 찻잔, 티컵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아깝고 내가 아끼는 거니까 이거를 잘 수리하고 싶다, 더 예쁘게 수리하고 싶다 해가지고 수리를 잘하는 사람을 수소문하다가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이 결과물입니다. 이런 특징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일부러 온전한 그릇이나 찻잔이나 깨뜨리기도 했답니다. 깨뜨리고 다시 이제 긴쓰기 방식으로 수리를 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온전한 찻잔보다는 이런 긴쓰기 방식, 긴쓰기 찻잔이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그릇이든 찻잔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계획이든 박살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실수든 남의 실수든 상관이 없이 뭐 일어나는 일이죠. 이제 어느 찻잔이나 어느 그릇은 이제 깨져버리면 버려지고 소각되고 폐기되겠지만 어느 그릇은 이 깨진 조각, 오히려 깨졌기 때문에 긴쓰기 방식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재창조될 수 있고 재탄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더 의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살이 나도 괜찮습니다. 잘 붙이면 더 좋아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력도 출중하고 인기도 많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꼭 있죠.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저것만 할 정도로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다들 엄청난 부자니까. 메이웨더 주니어의 아버지는 마약상이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부모님 간의 사이는 좋지 않았고 집안에서 총기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모는 에이즈로 사망했고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어머니인 글로리아는 16세에 르브론을 낳았습니다. 글로리아는 미혼모였죠. 남편도 없이 홀로 르브론을 키워야 했고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빈곤층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형은 마약 중독자였죠. 청소부였던 어머니가 가정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버섯파리는 나누면 시리아드, 세시드, 포리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느타리나 양송이 재배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중 세시드, 버섯 폭파리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해충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벌레가 재미가 있는 게 풍족한 환경에서는 유태생을 합니다.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유생의 몸에서 생식세포가 성숙하여 모체 내에서 발생하는 생시법 인데요. 주변 환경이 풍족하다면 암컷이 성체가 되기도 전에 몸 내부에서 새끼들이 자라고 모체를 갉아먹으며 성장합니다. 반면 주변 환경이 결핍되어 있다면 성체가 되어서 수컷, 암컷이 교미를 하여 번식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환경이 풍요롭다면 성체가 되지 않고요. 결핍이 되어 있다면 성체가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핍된 환경 속에서야 성체로 성장하는 버섯 혹파리처럼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결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웨더 주니어,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또 버섯 혹파리. 부자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라는 핑계를 대기보다도 가난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라는 이유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십 대가 몸을 만들어 봐야 하는 이유. 저는 제 자신에게 의구심이 들 때 몸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면 현재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뿐이니 즐기자 같은 욜로나 소소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확실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소확행 역시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니 지금에 충실하자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꾸준히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미래가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에 한탕주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코인에 주식에 부동산에 연끌하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미래가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대기업 입사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도 될지 모릅니다. 내가 자영업,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도 망할지도 모르죠. 이렇게 열심히 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만 충실하며 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 내가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에 노력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무조건 바뀌는 미래가 있다면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운동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바꿀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경쟁자라는 변수가 없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정말 본인이 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걸어두고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광고 글은 팩트이긴 하죠. 이렇듯 나는 정말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가? 각오가 되어 있는가? 싶을 때 저는 몸부터 만듭니다. 만들어 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잡힙니다.
열심히 하니까 절제하니까 되구나 하는 감정이 자꾸 생깁니다. 이 감정은 제가 하는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치료 열심히 하니 환자가 낫구나 하니까 되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거울을 보며 나를 제 3자의 눈으로 인식할 때 역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은 내가 거는 최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언가구나 체감할 수 있기에 그 작용이 강합니다. 좀 더 자기 자신을 믿기 위해서, 미래가 없어서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인드 세팅을 위해서 저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용 들어보셨죠?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으로 사서의 하나인 중용에서 말하는 도덕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이 중이며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용이다. 대학생 때 교과서였는데요. 참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 통과하느라 무작정 외우기만 해서 얼마나 훌륭한 철학인지 잘 몰랐죠. 간단합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체온으로 봅시다. 36.5도 내외가 정상 체온입니다. 이 체온이 높아져서 40도만 넘어가도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체온이 떨어져서 28도 이하가 되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좋죠. 36.5도 내외가 적절합니다. 저는 행복한 일상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일상은 딱히 행복하지도 않고 딱히 불행하지도 않은 것이 일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유달리 기쁜 일이 생긴다거나 슬픈 일이 생기는 것은 일상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봐요. 행복한 사건은 있을 수 있어도 행복한 일상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영상 시작에 중용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체온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고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중용입니다.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행복해서 또 불행해서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니죠. 적절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SNS에 항상 행복해 보이는 일들만 올리며 항상 행복한 것이 일상인 것처럼 보이는 타인들과 비교하며 주눅 들고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체온도 계속 높게 있으면 좋지 않죠. 구역, 실신 더 심해지며 신경학적 증상도 동반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너무 많아서 불행한 경우도 많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로이드 쓰고 성장 호르몬 맞고 이런 욕심들은 불법이기도 하며 또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꼭 행복하거나 불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기에 더 의미가 있고 올바른 겁니다.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